안녕하세요, 장반장입니다. 저는 급성 골수증성 백혈병 이식 4년차 환자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약은 연차마다 적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숙주 반응이 없어서 일찍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저처럼 좀 만성 숙주가 있어서 오래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혈액종양내과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는 약이랑, 그리고 제가 안구숙주가 좀 있는데요, 처방받아 사용하는 안약, 마지막으로는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론도라는 스테로이드 약입니다. 현재 저는 하나를 먹고 있고요. 용량은 5mg입니다. 이 소론도 같은 경우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골다공증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서도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생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 때 교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골다공증 검사나 부신 검사 등 이런 검사를 한번 요청해 보셔서 한번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끊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이식받은 지는 5년이 넘어서 완치되신 분인데도 이 스테로이드 한 알의 벽을 넘지 못해서 계속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는 계속 한 알 반씩 먹다가요, 올해 초부터 한 알로 줄였는데요, 다행히 크게 부작용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써요. 제가 16알까지 먹어봤는데요, 와, 그때는 그냥 입에 넣으면은 서너 개는 입에 막 녹고 혀 뒤로 막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4년째 먹다 보니까 그 씁쓸한 맛도 적응이 돼서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소론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면역 억제제인 산디문입니다. 저는 이 약을 이 25ml 아침 한 알, 밤에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총 2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약도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는데요. 정말 처음에 똥 냄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두세 알씩 먹을 때는 막 구역질도 좀 하고, 와, 진짜 먹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이것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지금은 마음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 면역제제 같은 경우는 딱히 부작용을 들은 건 없는데요. 이게 그래도 많이 먹은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이라든지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조금씩 그 약을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먹는 약은 이렇게 두 종류고요. 작년만 해도 총 2가지를 더 먹었는데요, 올해 초에 다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안약입니다. 저는 이제 안구숙주가 심해서요, 눈에 보호용 T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이 T렌즈는 그 안구 건조가 심한 경우에는 눈에 필라멘트가 껴서 눈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렌즈를 이렇게 끼게 되니까 통증도 덜하고 이물감도 생각보다 좀 덜했습니다. 이 렌즈는 동네 안과에 가면은 그 처방받아서 끼워 주시니까요, 좀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번 보호용 T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누넨이라는 그냥 안약입니다. 원래 저는 처음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썼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안구건조에는 카르복시 성분이 좋다고 하는 글을 보고서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카르복시 성분은 안과 선생님 말로는 그냥 맹물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숙주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카르복시 성분의 안약을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안약을 바꾸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안약을 사용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심한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한 10개 이상 썼었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한 4, 5개, 서너 개?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용 T렌즈를 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T렌즈는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항생제, 크라비트라는 이 항생제 안약을 쓰면서 계속 소독을 해주는 안약입니다. 하루에 한 4번 정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렌즈를 끼다 보면, 아무래도 오래 끼다 보면은 금방 좀 더러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안약입니다.
이것도 처방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딱지가 떨어졌는데요. 레스타시스라는 안약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2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한 최근 1년 정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서 이제 동네 안과에 가니까 이 레스타시스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약은 정말 독한 약이니까 동네 안과 선생님께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눈을 좀 체크를 하려고 서울대병원 안과에 교수님을 만나뵀는데요. 교수님 외래진료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쓰라고. 이거 안 쓴다고 저 엄청 혼났습니다. 저도 이 약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약은 그 안구 건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다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약은 한 장기적으로 3달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써야지만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더 꾸준히 써보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먹고 있는 비타민과 오메가3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런 약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안 먹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비타민 D를 꼭 먹으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국의 주치의가 만성 숙주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좋으니까 꼭 먹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도 이거는 치료 방법의 일환이었지만요. 모든 약을 다 끊고 비타민 D만 먹고 현재는 아주 건강히 숙주 반응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 오일은요, 아내가 직구를 해서 저에게 준 건데요. 이 비타민 D의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 D를 먹은 지 한 올해 초부터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약의 효과를 좀 봤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서 비타민 D를 믿고 약을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뭐뭐 줄였냐면요. 먼저 요 소론도를 1.5알에서 1알로 0.5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디문을 원래는 하루에 4알 먹었어요.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그런데 이것도 아침, 저녁 1알씩으로 총 2알을 줄였고요. 이거 말고도요, 셀셉트라는 캡슐로 된 그 면역 억제제도 먹었는데요.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2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2알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먹는 이거 2알, 이거 1알을 먹게 된 게 올해 4월부터니까요. 4개월 동안에 약을 총 4개 반을 줄였습니다. 소론도 반, 산디문 2알, 셀셉트 2알. 그런데 약을 이렇게 줄여도 제 몸은 크게 막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딱 줄였을 때 몸이 저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요. 감기 증세가 좀 나타나요. 열감은 있는데 열은 없고 좀 기침을 좀 하고요. 그게 한 1, 2주 정도 지나가고 또 몸이 적응을 해서 또 그냥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저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런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이 비타민 D가 극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극심하게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한 이런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둘 게 왜냐면요. 제 피셜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극심하게 부족하는 현상이 몸 안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만성숙주가 심하신 분들은 그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상담을 받아서 한번 비타민 D를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셔야 될 게요. 체내에 비타민 D 검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비타민 D가 좀 약간 부족한 수치가 나와서 양을 먹어도 괜찮다는 소견이 나와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혈액종양내과 외래를 가면은 이제 체열을 하고 이제 1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교수님을 면담 시간에 교수님은 이제 피검사 수치를 보시고 제 몸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시고요. 저는 그 외래 기간 그 사이 동안에 있었던 제 몸의 변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본인이
약을 먹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몸이 좀 괜찮다, 컨디션이 좀 괜찮고 좀 익숙해지면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약을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좀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디션을 봐서 본인이 좀 줄여도 되겠다 싶을 때는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십니다. 며칠까지는 이 약을 몇 개 정도 드셔보시고 또 며칠이 지나서 괜찮으면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외래 때 가셔서 한번 약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도 제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교수님께서 그냥 처방해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도 약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못하고 계속 제 몸도 이상 없으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몸에 이상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약을 최소한으로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줄여주실 생각도 이렇게 크게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는 이제 비타민 D를 한번 믿고 한번 줄이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큰 숙주가 뭐 확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 약을 뭐 우리가 뭐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혈액종양학과 외래인데요. 한번 약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약을 줄이고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요. 대학병원 근처에 보면은 약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또 많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약국의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을 처방받고 한 3, 40분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병원에서 가장 먼 약국으로 가면은 그래도 사람도 적고 해서 금방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